도메인별로 분류하기 위해서요. 설명드릴 게 하나 있는데, 자, 코드의 결합도 관점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결합도 혹은 응집도가 높다 이런 코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저희가 텍스트 게시판 만들 때 메인에다가 코드를 처음에 쭉 다 쓰다가 얘를 어떻게 써요? 네, MVC 패턴으로 다 나눴죠. 이렇게 뭐 정확히는 뭐 이렇게 뭐 MVC끼리 이렇게 나눴죠.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M 뭐 VC 뭐 이렇게 정확히는 컨트롤러 서비스 뭔데 뭐 이게 뷰고 뷰가 이제 사용자 따니까 뷰고 뷰가 여기 있다 칠게요. 네. 그리고 그냥 서비스 레포지토리 이렇게 뭐 나누고 그래서 MVC 패턴으로 나눴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다 썼을 때가 장점도 있습니다. 뭐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장점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모든 코드를 다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이제 응집도가 높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응집도가 높은데 자, 이렇게 썼을 때 장점.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책상 서랍에 모든 물건을 다 들어올 때마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럼 나 혼자는 뭐가 있는지 대충 알죠. 그리고 뭔가 필요하면 나 혼자 하는 게 열어서 그냥 대충 끄적여서 그냥 꺼내면 돼요.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쓸 때는 이런 코드를 짜도 오히려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뭐 이제 물건을 넣는데 그냥 넣으면 되니까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편한데 만약에 남이랑 같이 책상을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공용 책상. 그때 내 물건을 다 여기다 쓸어 넣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물건을 찾아주기가 힘들겠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약을 정해야겠죠. 자, 오른쪽에는 볼펜, 왼쪽에는 뭐 지우개, 혹은 뭐 맨 밑에는 종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역별로 싹 나눠서 뭐 문서화를 시키던 아니면 설명을 딱 한번 해주면 이제 그 사람한테 굳이 이제 요청을 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떠한 MVC 패턴이라는 건 여러분 법이라기보다는 약속 같은 거예요. 그냥 요렇게 했더니 좋다. 요런 이제 모범 사례를 이제 코드 형태로 구현을 한 거죠. 저희 MVC 패턴 안 써도 돌아가긴 했잖아요. MVC 패턴 형태로 저희가 그런 형태로 모범적인 그런 형태로 코드를 바꾼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니까 처음에는 이게 낯설었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컨트롤러가 대충 뭐 하는지 아니까 이름만 보고도 유추가 되고 서비스도 유추되고 어떤 코드가 어디에 가야 될지가 딱딱딱 이제 보이잖아요. MVC 패턴대로. 그래서 그런 대로 이제 목적성에 맞춰서 나가면 여러분들이 길게 봤을 때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카오가 만약에 서비스를 만들었다 칠게요. 자, 카카오가 카카오톡 만들었어요. 자, 구축하는데 예를 들면 2년 걸렸다고 칩시다. 오픈하는데 구축에 2년 걸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운영하는 시간 있죠. 자, 운영하는 시간은 얼마 걸렸죠? 그냥 대략 잡아서 한 15년 걸렸다 쳐봅시다. 뭐 10년에서 15년. 지금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이죠, 사실. 10년에서 현재 뭐 진행 중이죠. 자, 그러면 구축이 더 중요할까요? 운영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운영이죠. 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몇 배 이상이잖아요. 카카오톡을 만약에 구축에만 신경 써서 한 책상에 다 집어넣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으면 운영을 10년 동안 편하게 쓸까요? 아니죠.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구축을 하고 그리고 그것도 다 신경 쓰고 만들었어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운영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또 할애했을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다 바꾸고 했을 거예요. 그래야지 카카오톡에 새로운 신입이 왔을 때 그 코드들을 더 수월하게 적응해서 짜내고 이후에 후임자들도 더 편하게 가고 선임자들 후임자들 회복도 편하고 안 그러고 혼자서 초반에 이제 카카오가 창업 당시에 뭐 소수 인원이 있었다 치면 뭐 5-6명이서 막 다 한 곳에 몰아놓고 본인들만 알아볼 수 있는 코드를 짰다면 정말 그 코드를 수정하는 입장이나 회사가 커졌을 때 이제 인원 대비 그 코드를 만져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많이 지나하고 그런 운영 쪽에 투자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 구축도 중요하지만 운영은 그거보다 몇 배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관점을 항상 키우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운영할 때 편할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코드를 볼 때 어떻게 하면 편할까? 요즘의 추세는 그겁니다. 그래서 요즘의 추세는 특히 더 그쪽에 더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네, 이렇게 일단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드를 짤 때 또 한 가지 컨셉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패스트푸드점에 갔다고 칠게요. 롯데 그냥 햄버거집이라 하죠. 햄버거집에 갔다고 칠게요. 자, 프랜차이즈 햄버거집에 갔는데 자, 점원이 있고요.
그리고 손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이 소통을 할 때 뭐 저희가 이제 자주 가다 보니까 대충 그런 규칙이 있죠. 손님은 점원한테 어떠한 메뉴를 말하고, 점원은 한번 체킹을 하고 뭐 가격을 얘기해주면 손님이 카드를 꽂고, 이런 매뉴얼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손님은 일단 점원이 누군지 몰라도 되죠. 그냥 점원이라고만 알면 돼요. 이 사람이 실제 실명이 뭐 홍길동이고요. 손님 같은 경우는 뭐 김철수라고 쳤을 때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이분이 김철수가 직업이 뭔지, 홍길동이 뭐 몇 살인지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점원으로서의 해야 될 일과 손님이 점원한테 부탁해야 될 일과 반대로 점원이 손님한테 해야 할 일만 서로가 알면 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앞으로 계속 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좋은 방식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님 2가 오든 손님 3가 오든 점원한테 다 대응이 되고, 그리고 점원 1, 2, 3, 점원이 그만둬도 1, 2, 3 해서 다른 점원이 와도 손님한테 대응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소스 코드를 짤 때 어떠한 그 결합도, 응집도가 높게 의존적으로 짜시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존성을 낮추셔야 돼요, 서로가. 그래서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이제 API,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로 서로가 필요한 구간을 뚫어놓고 그 규약에 맞춰서 소통하게 만들면 된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근데 안 좋은 사례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 점원이 김철수한테 결합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원은 김철수한테 결합도가 높아서 김철수가 그냥 야 줘 이렇게 하면, 나 먹던 걸로 줘 이러면 기존에 이런 메뉴 같은 걸 말 안 해도 이 친구는 햄버거 중에 치즈버거를 자주 먹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김철수한테 그 의존도가 높아지면 나중에 새로운 손님이 왔을 때 김철수처럼 대응할 수가 없겠죠. 혹은 반대로 뭐 점원이 홍길동인데 김철수가 홍길동한테 의존적으로 가면 자, 응집도나 응집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홍길동이 왔을 때 김철수가 메뉴를 다 자세하게 얘기해주면 홍길동이 뭐 안녕 뭐 이렇게 해서 막 되게 편하게 하는 거예요, 응대를. 그러면 친구끼리는 가능하겠지만 나중에 새로운 손님이 왔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어떠한 관계에서 의존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 유지보수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실 때 비유를 들자면 뭐 객체끼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필요한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이제 뚫어놓고 그런 규약에 맞춰서 움직이게 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요즘 이제 프론트엔드, 백엔드 할 때 REST API 뭐 쓴다 하죠. API가 여러분 그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라는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이런 리모컨 같은 거, 빔 리모컨 같은 거 얘 누르면 제가 뭐 어떻게 되는지 내부적 동작 모르죠. 전기 어떻게 흐르는지. 근데 어떤 동작을 하는지는 알고 있죠. 그 정도만 이해하고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프론트엔드, 백엔드 하시면 이렇게 돼요. 프론트엔드 서버랑 백엔드 서버가 있다 치면 인터페이스의 관점을 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프론트가 만약에 이렇게 있고 백엔드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 중간에 API 규약이 있겠죠. 그래서 뭐 REST API라는데 REST는 뭐 그 설계 방법론 중 하나고, 일단 API라는 용어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자,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인데, 자, 어떠한 요청을 보낼 때 이러한 도메인 엔드포인트에 뭐 get으로 보내라 라는 문서가 있으면, 프론트엔드는 얘가 스프링인지 파이썬 장고인지 노드.js인지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요 도메인을 규약을 지켜서 요청만 보내면 백엔드가 이러한 응답 데이터를 뭐 줄 거다라는 문서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 그대로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규약만 지키면 이렇게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서 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중간에 그 만남의 장 있고 여기에다 어떠한 규약을 지켜서 문서를 써 놓으면 그걸 읽고 뭐 행동을 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A랑 B랑 서로 직접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 중간에 만남의 그 장을 두고 여기에 뭐 노란색 종이에 어떠한 폰트로 어떠한 제목으로 어떠한 내용을 쓰면 B가 이런 일을 해달라. 뭐 빨간색 종이로 요러한 요청을 하면 A가 무슨 이런 일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규약만 정해놓으면 서로 접촉할 일이 없이 딱 문서 형태로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A가 없어지고 C가 와도 또 일을 할 수 있겠죠. 그 규약만 알면.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게 좀 멀리 봤을 때 되게 좋은 관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프론트엔드, 백엔드에 대한 API를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그 자바에도 인터페이스 있죠.
걔도 API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객체끼리 뭐 어떻게 소통할 때 어떠한 객체가 와도 소통이 되도록 짜두면 객체를 갈아 끼우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시면 좋고, 그게 아니라 뭐 서로가 너무 결합도가 높으면 이제 뭐 폐해가 있다. 물론 개발 속도는 좀 느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속도가 좀 느려지되 멀리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내가 빨리 만들어야 되고 혼자 해야 되고 이런 관점이면 굳이 너무 돌아가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개발을 해보시면서 경험치를 많이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를 이제 좀 정하는 거는 경험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 같은 겁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회사 일을 하다 보면 다 같이 짜는 경우가 많지 혼자서 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협업이나 이런 관점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물어보니까 인터뷰할 때 여러분들이 개인 프로젝트도 많이 해보시고 팀플 하실 때 본인이 잘했든 못했던 회고도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는 프로젝트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엔 이 코드를 어떻게 짜볼까, 혹은 다른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 프로젝트의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한번 짜볼까, 이런 관점을 한번 키워보시는 게 좋아요. 네, 됐습니다.